자, 11번이랑 15번. 아까 2019년 함수 최다 빈출에서 이거 풀이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11번 보면 이제 집합 A에 대해서 일단 A에서 A로 가는 세 함수에 대해서 f, g, h의 치역을 각각 대문자 f, 대문자 g, 대문자 h라고 한대요. 자, 이때 지금 f의 원소 개수는 3개, g의 원소 개수는 2개, h의 원소 개수는 1개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알 수 있는 게 f는 1대1 함수구나. 뭐 1대1 대응도 되겠죠. 어차피 치역 개수랑 공역도 지금 원소 개수가 3개니까. 그리고 뭐 g 같은 경우는 치역 개수가 2개가 되는 거고 h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같은 값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모두 같은 y값을 가지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조건들 정리해보면 일단 h와 g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 말은 h와 g에 대해서 치역의 종류가 서로 겹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두면 결론적으로 G1, G2, G3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F3과 H3은 같고 F1은 1이고 G2는 Fx에다가 G3을 대입한 값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지금 어쨌든 gx에 대해서 g1, g2, g3에 지금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들을 통해서 먼저 봐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일단 G2의 특징은 G2가 만약에 1 또는 3이 된다면 G1 혹은 G3 값이 정의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1부터 3까지밖에 없는데 G2에서 가장 작은 1값을 선택을 해준다면 G1도 무조건 1이 돼야겠죠. 그리고 G2에서 3이 선택된다면 G3도 무조건 3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오로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F로 두기보다는 이렇게 좀 정의가 많이 나와 있는 GX로 한번 조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G2가 한번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G1도 1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식에다 대입해보면 1은 FG3라고 나와 있는데 fx는 1대1 함수죠. 그리고 우리 f1은 1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g3이 1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첫 번째 G2가 1이 될 경우에는 G1도 1이고 G3도 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지금 GX는 결과적으로 치역의 원소 종류가 2가지이다 라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G2가 한번 3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G3도 3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풀어볼게. 지금 G2는 F3과 같게 될 거고, 그럼 F3은 3이 되겠죠. 자, 그럼 F3이 3과 같기 때문에 H3도 3이 되면서 HX는 전반적으로 그냥 X3이다 라는 함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H와 G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G와 H는 경유하고 있는 Y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H와 G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틀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린 조건으로 어떤 걸 잡아주면 될 거냐면 G2는 2가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2는 FG3라고 나올 거고 그럼 F1은 1이기 때문에 G3가 될 수 있는 것은 2 또는 3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도 두 가지 조건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확정적으로 G2는 2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대입해서 풀어본 바에 의하면 G3가 2가 될 때, G3가 3이 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가지는 맞을 거고 한 가지는 틀리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G3는 3이다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2는 F3이다. 결과적으로 F2는 3이 될 거고 이 F3은 H3과 값이 같기 때문에
hx는 쭉 3으로 내다 꽂히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g3은 3, hx는 3. 우리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건도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틀리게 될 거고, 자, 그럼 G3가 지금 2가 될 때 생각해보면, 그럼 2는 F2가 될 거고, 그럼 F3은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서는 지금 H는 3, H3은 F3이라고 하면 H3은 3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경우에서는 G2는 2고 G3가 2가 되는데 HX와 GX는 겹치는 치역값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G1은 3을 제외한 나머지 치역 중에 하나, 무조건 1이 되어야 한다라고 픽스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 오셨으면 우리가 정답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F3 값 더하기 G2 값 더하기 H1 값을 알고 싶대요. 자, 그럼 H1은 무조건 3, F3은 여기 나와 있지, 더하기 3, 그리고 G2는 2다 해서 정답을 8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에서도 얘는 뭐 따로 풀이 방법을 명확히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 보셨을 때 얘네들을 먼저 분석해서 한번 써보시면 아, 뭔가 내가 지금 이 힌트 통해서 G2 값에 대해서 먼저 범위를 나눠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15번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15번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fx에 대해서 합성함수 f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알고 싶대요. 자, 그럼 일단 fx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따 여기에다가 f 합성한 것도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 fx 그래프는 점선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시점으로 지금 함수를 나누고 있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보면 x제곱이네. 자, 그럼 x제곱 같은 경우는 특징이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이 찍힐 거고 1일 때는 1,1이겠죠. 그리고 x는 0에 대해서 대칭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얘는 x제곱.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질 때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이때의 x절편은 x는 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그래프는 2로 찍히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지금 fx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FF 합성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fx가 서로 다른 함수로 지금 x값에 따라서 범위가 나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개형만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fx 합성한 게 어떤 함수로 나타날지부터 먼저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시작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fx에다가 정말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면 일단 fx 이렇게 합성시킨 거는 지금 x제곱 자리에다가 fx를 대입해주고 왜냐면 이때는 fx가 이제 정의역이 될 거니까 얘를 제곱한 거 그리고 이때 지금 범위는 f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fx 플러스인데 이때는 fx가 1보다 커지는 경우죠. 1보다 커지는 경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지금 놔두고 본다면 우리 아까 그렸던 그래프가 가로축은 x고 세로축은 y값 내지는 fx 값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합성함수가 fx라는 치역값이 1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x값에서 1을 찾는 게 아니라 y값에서 1을 찾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범위를 어떻게 나누면 될 거냐면 요렇게 지금 y는 1 내지는 fx가 1인 범위를 나눈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y값을 보면 되겠죠. 즉, 이 그래프는 지금 fx 값으로서 여기만큼을 채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f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시점을 보면 여기인 거 보이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범위에서 이제 x값을 쪼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실까 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럼 지금 fx가 1보다 커지는 범위부터 생각을 해보면 fx가 1보다 커지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죠. 자, 그럼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fx가 1보다 커지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지금 이때의 x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시점이겠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가 지금 존재를 했냐면 x제곱이 존재를 했습니다. 즉, 이때에는 이 fx가 x제곱이 되겠지. 근데 시작점은 어차피 나는 그래프를 그릴 때 똑같이 x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f, fx 합성시킨 것까지 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의역 출발점을 fx는 1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x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던 거는 x값의 범위에 대해서 얘를 결정하면은 y값의 범위를 봤는데 이번에는 y값의 범위가 고정이 된 거야. 왜냐면 y가 x가 된 사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는 fx가 1보다 작아지는 시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때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x제곱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일단 우리가 적으시면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지금 fx 합성시킨 거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로 나타나고 이때 fx가 x제곱이네. 즉 이때에는 최종적으로 fx 합성시킨 게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한 f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시점은 조금 복잡한데 이유는 보면 지금 여기서 핑크색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일단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구간은 x제곱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우리 아까 따로 그렸던 마이너스 x 플러스 2 구간입니다. 즉, 지금 여기서는 f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시점이 어떤 지점들이 존재를 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시점이 존재하고 또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시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것만 쓰면 되죠.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지는 시점은 fx가 뭐냐면 fx가 x제곱이었죠.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시점은 fx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습니다. 근데 얘들은 fx가 전반적으로 1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에는 우리는 최종적으로 fx 합성시킨 게 fx 제곱으로 나타날 거야. 자, 그럼 지금 범위 다 나눴죠? 그럼 우리 x 범위를 먼저 써두면 자, x가 하나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냥 1보다는 작을 때 그럼 여기에 각각 fx 제곱을 쓸 건데 이때 범위에 따라서 fx 값이 다르죠. 자, 그럼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 이제 fx 제곱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x제곱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얘를 다 구한 거고 지금 이렇게 합성시킨 거 다 구한 거고 얘랑 fx 사이의 교점의 개수만 확인하면 문제 끝나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에서 그림 그려놨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 번만 fx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자, 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일단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이런 식으로 같은 y는 1이라는 값을 경유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1보다 커지는 시점 같은 경우는 2,0을 찍고 쭉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한번 fx 합성시킨 거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때에는 일단 여기 찍히는 값이 1이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1을 찍고 쭉 내려가는 함수 값을 가질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이렇게 연장해 준다면 0,2를 찍는 함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일단 경향선만 확인하면 돼요. 일단 x4승 그래프를 표시를 할 때는 마이너스 1,1 그리고 1,1이라는 그래프를 찍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사이값은 어쨌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구간이기 때문에 분수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2분의 1 제곱이랑 2분의 1 4제곱이랑 비교를 할 때는 지금 분수를 제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덜 할수록 값이 커지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같은 y값을 가지는 건 똑같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나머지 구간에서는 y값이 전반적으로 낮을 거고, 그럼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y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x4승은 0,0 지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찍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지점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x 빼기 2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꼭지점의 그래프가 x는 이겠죠. 그러면 2,0 찍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칭인 구조를 찍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합성함수이고 점선으로 표시한 게 fx예요. 교점의 개수 찾아보면 1개, 2개, 3개, 4개 해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문제에서 정말 상위권 문제로 나온다면 아마 한 문제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FX 합성시키는 거, 이때 X에서 X로 갈 때 뭐 그래프 개형이 나와 있는 거 한번 연습하시고 또 이제 시간 되시면 이 15번 문제도 직접 그래프 그려보시면서 범위 나누는 거 연습해보시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11번과 15번 문제 풀었고, 여러분들이 15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꼼꼼히 정리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